우리 또 명현커님의 주특기가 게장이에요? 게장과 폐장 아니겠습니까? 아, 폐장. 예. 저는 마감했을 때 감정 담아서 열심히 마감 시황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게장도 한번 게장.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빨간불 들어왔네요. 예. 자, 그러면 증시 나 왜 이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소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탐정. 예. 네. 자, 코스피 개장했는데 일단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네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가 사실 오늘 미국이 휴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변화 없이 일단 그래도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3.88포인트 올라서 0.15%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이 355개, 하락은 364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밤에 이제 코스닥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포인트 정도 올라서 0.11%, 그리고 891포인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비슷합니다. 상승이 635개, 하락이 632개로,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다 오늘은 좀 한 반은 오르고 반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출발을 해줬고요. 일단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강보합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 강보합인데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내외로 좀 밀리고 있고, 반면 삼성바이오가 오늘 출발이 좋네요. 1.8%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삼성 SDI, LG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강보합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좀 좋은 출발 보인 가운데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일단 혼조세로 좀 출발을 한 그런 모습이고, 계산바 어제 그 수주했던 거 영향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좀 특징주는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여기가 이제 동박회사인데 오늘 2.8% 정도 상승을 해줬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가 한 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선이 1%, 현대백화점이 1.2% 내외로 상승하고 있고, SKC 또 셀트리온 1.3%. SKC. SKC. 아까 얘기했던.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업종으로는 그 동박회사들이 좀 출발이 좋고요.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가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출발 오늘 오전에 보였고,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수소 관련주죠. 두산 피어셀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1.9%, CJ 대한통운이 1.5%, 그리고 하이브가 1.4% 정도 오늘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1.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업종의 뭐 특징적인 부분은 그렇게 뭐 눈에 띄진 않고, 일부 디스플레이나 뭐 이 엔터주, 조선주 중심으로 조선주 안 좋네.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가고 지금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2,600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고, 밤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어제 이제 좀 많이 올랐었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1.8%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1%,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LNF가 0.8% 이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다 좋은데, 다만 이제 JYP는 오늘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JYP 네. 박앤세일. 그래서 왜 박앤세일? 왜 1.7% 눌림 주니까 박앤세일 아니에요? 네. 오늘이 제일 싼 가격. 그래요? 와, 그런 게 있고. A2K, A2K. 그런 게 있군요. 네. JYP. 이거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원인만? 한 사람당 하나씩. 5개 남았습니다. 이런 거. 인당 하나씩밖에 못 삽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JYP가 어제 그 뉴스 때문에 좀 약간 이제 갑자기 뭐 하도급 관련된 공정위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투자 심리가 안 좋고, 그리고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1.6인데 어제도 게임주가 안 좋았는데 오늘도 좀 출발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하는 기업 중에 좀 특징주는 LX 세미콘, 이게 이제 반도체 팹리스 설계하는 업체죠. 그래서 오늘 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의료 AI 관련주죠. 루닛이 2.8%. 와, 루닛 엄청나네요. 네, 오늘도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2.1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장비 회사죠. RFHIC가 1.6%, 고용이 1.5%, 네페스가 1.4% 정도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게임주에선 컴투스가 그래도 오늘 한 1.5% 내외로 반등하고 있고 요새 중국 소비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파라다이스는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오늘도 한 1.4%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네, 카지노 쪽에서. 그래서 오늘 사실 에코프로 계열사나 이런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여전히 좋은데 이제 다른 업종에서는 이게 업종별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매드팩토가 마이너스 5%로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 SNS텍이 마이너스 1.8%, JYP가 2%,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1.5%, 또 TSE가 마이너스 2%. 이런 거 보면 이제 반도체는 좀 빠져요. 반도체하고 엔터가 좀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네요. SM도 한 1.5%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주가가 어제는 좀 사실 좋았거든요. 엔터즈가. 근데 오늘은 일단 이제 악재의 반응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0.28% 상승을 해서 지금 892포인트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789개로 그래도 코스피처럼 조금씩 그 상승 종목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진짜 코스닥은 언제가 됐든 한번 정고점까지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야죠. 정고점이 2,800인가요? 코스닥 코스닥? 몇 배 가야 되는 거죠? 가야죠. 네, 한 3배 정도. 와.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48억 정도 순매도고요. 기관이 한 200억 팔고 개인이 32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어제도 개인들이 좀 산 반면 외인 기관이 팔았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반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이제 전기전장 그래도 꾸준히 사줬는데 예. 오늘은 의약품주 아마 삼성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의약품, 금융, 전기전자 이렇게 많이 사진 않고요. 조금씩 사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가장 많이 파는 업종은 화학과 조선업종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한 200억 파는데 주로 전기전자 팔고 있고요. 반면 제약주는 조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통적으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의약품을 좀 사다 보니까 코스피에선 좀 그거 의미 있는 수급이에요? 뭐 아주 의미 있다기보다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주체가 팔잖아요. 파는데 유일하게 이제 같이 사니까. 사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의약품주가 그래도 좀 수급도 그렇고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여전히 그 히토류주들이 오늘도 좀 강합니다. 어제부터 어제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나 뭐 OLED 쓰이는 히토류 수출 규제하겠다 이러면서 급등했는데 오늘도 이제 연속해서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히토류주 중에 정말 그 히토류 때문에 그 규제 때문에 히토류 가격이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희귀금속이나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좀 수혜를 보는 업체들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테마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테마성인데 근데 제가 조사하면 그렇게 이게 뭐 중국에 수출 규제한다고 엄청나게 수혜를 받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수출 규제하는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약간 반도체나 OLED 쪽인데 근데 또 페라이트 관련주도 같이 움직여요. 태양광 패널에도 쓰긴 쓰는데 갈륨이나 게르마늄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전기차 구동 모터에 한때 이제 페라이트가 뭐 테슬라가 쓰겠다 막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또 히토류에도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묶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이슈가 나와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펀더멘탈보다 그 약간 재료에 반응하는 그런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오 쪽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세고요.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리비안. 니켈 관련주도 오늘 좀 좋은데 오늘도 그 종합상사주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 시멘트 업체들도 좀 근데 여기 시멘트가 아마 거기 이제 일부 히토류 관련주들이 아마 포함돼서 아마 그런 걸로 좀 보시면 좋겠고 포스코 인터가 5.8% 올랐네요. 네,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근데 여기도 이제 구동 모터 만들잖아요.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그 부품 만드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카지노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이 참 이제 모처럼 오늘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오늘 조금 강세. 오늘은 좀 모처럼 대한항공이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톡스 관련주도 일부 좀 상승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엔터주가 제일 안 좋고요.
엔터주가 급락까지는 아닌데 마이너스 1% 이상씩은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모듈러 주택이라는 테마가 좀 한번 움직였잖아요. 네옴시티. 뭐 네옴도 있고 예.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좀 올랐다가 약간의 조정이고 그리고 어제 피팅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은 약간 이제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셀도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LG엔솔이나 뭐 삼성, SK 이노베이션까지 좀 3사가 0.78% 내외로 약간 쉬고 있고 IT 대표주도 LG전자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IT나 2차 전지 이제 큰 대형사들은 오늘 좀 부진하고 거기에 엔터까지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근데 이들 제외하고는 또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서 좀 한마디로 그냥 개별 종목 장세, 뭐 중소형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골고루 뭐 이것저것 또 오르네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또 디자인하우스 쪽 플러스 다른 시스템 반도체 쪽도 오르고 있고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도 오르고 있고. 근데 오히려 시총 상위는 별로 재미가 없네요. 네, 시총 상위는 오늘은 좀. 근데 사실 이런 장이 돼야 많은 분들이 행복해요. 이 시총 상위 종목은 이게 또 한정적이니까 여기가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이는데 얘네가 안 가는데 지금 지수가 플러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플러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알겠습니다. 한번 마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리포트? 네, 리포트 한번. 오늘 첫 번째는 이제 하나증권의 이기훈 황지원 연구원님이 이제 LCC 대비 여전한 회복 속도 차 이게 뭐냐면 여행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빠른 속도 무엇? 아니 뭐가 확 밝아가지고. 0.1초 만에. 좋네요. 그런가요? 살아계시네요. 우리 너무 이렇게 칙칙하잖아. 칙칙하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최고 웃겼네.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칙칙한데. 근데 여기 이제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이제 캡처해 온 건데 골라온 거 아니죠?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원엔 환율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어제 800원대까지 한번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가 그러니까 그 야놀자 아시죠? 거기가 인터파크 여행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두 개가 일단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여행 업종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환율이 떨어지면은 저렇게 이 항공사한테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여행사한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일본 여행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여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과 비용인데 그 면에서 일본이 항상 1순위죠. 우리 한국인들한테 가깝기도 하니까. 그래서 국제선 여객수가 상반기 66%까지 회복됐는데 사실 일본 쪽은 오히려 2019년 상반기보다 더 넘는데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다 지금 최근에 환율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들 이제 일본 여행을 선호하시는데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패키지 여행사들 회복세가 너무 느리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항공사에 비해서 여행사가 잘 안 올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FIT라고 해서 개별 자유 여행을 가는 게 요새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좀 이제 구조적인 좀 약간 약점 중에 하나고. 저는 진짜 5살 이후로는 패키지 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해외 생활에 능통하시잖아요.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외국어도 외국어도 한 대여섯 개국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제가 뭐 GPT입니까? 그러니까 30년 평생에 한 25년을 해외에서 경험하셨다고. 유언비어.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인터넷도 없고 언어도 좀 안 통하고 이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패키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찾으면 코스 다 짜주지. 그런 다음에 뭐 언어도 어느 정도 다 뭐 국민들이 다 영어도 잘하지. 이러니까 이걸 패키지를 갈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로나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개별 자유여행 많이 가니까 여행사 힘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사실 개별 자유여행 가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또 그것도 이제 사실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LCC 항공사들은 이미 과거 수준까지 수요가 회복이 됐는데 지금 패키지가 절반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LCC가 또 티켓을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나 봐요. 원래 여행사들이 좀 티켓 받잖아요. 그걸 이제 하드블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행사가 특정 성수기에 여행 상품 판매할 때 일단 항공사에 요청해 가지고 좌석을 받죠. 싸게. 그렇죠. 근데 대신에
비수기 좌석까지 좀 받는. 이제 항공사도 약간 이제 묶음 판매죠.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원활하지가 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가 직접 자기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티켓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 수요가 지금 이제 공급 이슈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보복 수요에 따른 그 가격 인상 효과 누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이제 전지현 씨 보여드렸지만 지금 야놀자가 돈이 많거든요. 인터파크 인수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같은 기존 업체한테는 또 굉장히 좀 부담이죠.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전지현 씨는 타겟이 40, 50대 아닙니까? 아유 30대도 좋아하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야놀자가 여행을 어디를 타겟으로 했나가 이제 광고 모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전지현 씨는 뭐 저야 익숙하니까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건 별로 여행 상품에 도움이 되나 싶어가지고. 약간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겟보다는 그 상징성? 그러니까 약간 쿨한 사람의 뭔가 아이코닉한 그런 상징성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야놀자 제가 진짜 엄청 매출을 많이 올려줬어요. 국내 패키지로? 이거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저 중국에서 공부할 때 한 2주에 한 번씩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낼 데가 없으니까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야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아예 혼자 있었어요. 저는 안 놀았어요. 야놀자인데 놀진 않았어요. 공부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야놀자가 또 현금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파크를 내세워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배우 전지현 씨 내세워서 마케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결국 이러면 하나투어, 모드투어나 이제 기존 업체들도 이 마케팅을 강제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된다. 그래서 월별 패키지 수요가 과거 대비 70-80%까지 그 레벨업 되는 순간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지금 엔저라는 훈풍은 분명히 있거든요. 굉장히 이건 호재인데 주가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좀 여행 산업의 좀 변화도 좀 체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통 안 좋을 때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조금은 좀 시장에다가 좀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여행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항공주가 좋으니까 여행도 많이 가고 덩달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야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군요. 그럼 여행사는 저거는 CGV처럼 영화관처럼 약간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약간 사양 산업이 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뭔가 터널을 지나면 방법은 사양 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여행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큐는 계속 늘긴 느는데 문제 이제 개별 여행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은 참 약간 1인 기업으로 여행 많이 다녀본 분이 여행 코스를 짜주는 컨설팅 회사를 또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코스별로 이렇게 짜주는 약간 그런 거를 여행사가 좀 맡아서 하면 되지 않나? 그 여행사가 원래 하는 일인데 그거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명앵커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진짜 여행사가 전문적이어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 잘 모르니까 그쵸. 적당히 짜가지고 거기다 쇼핑몰 집어넣고 공장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면세점 막 사라 그러고 막 태반크림 사라 그러고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그 일본 여행이 요새 많이 간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여행은 사실 그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멀지도 않고 그래서 개별 여행 많이 갈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여름휴가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패키지 여행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여행사들이 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여행지 발굴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데 우리가 좀 안 가던데 우리도 갔던데 계속 가면 식상하니까 그런 거 발굴하는 것도 여행사들이 결국은 이거는 여행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으네요. 좀 더 좋은 여행지를 발굴하고 좀 더 저렴하고 풍성한 패키지를 가지고 상품성을 가져야 뭐 그냥 뭐 일본 혼자 가서 노는 거에 그쵸. 비해서 뭐 굳이 패키지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경제를 알자님께서 여행 코스 컨설팅은 챗 GPT가 엄청 잘해준대요. 이것도 또 GPT 나와서 뭐 하고 싶은데 뭐 좀 짜줘 이러면 다 짜주는데 뭐하러 여행사 뭐 그렇게 막 근데 저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그 트립닷컴 이런 데가 그 저기랑 연결을 챗 GPT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면 그걸로 짜줘요. 그럼 거기에서 클릭 그러니까 뭐 호텔도 그냥 이 호텔 가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표 있는 거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여행사한테는 부가 수입이 될 수 있죠. 그렇네요. 예. 오, 진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리포트는요? 보고서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종합상사 좀 오르긴 하는데요. 그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이분이 사실 그 종합상사를 시리즈별로 썼는데 그 이제 4번째 시리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요 표 보시다시피 이게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가 하는 사업인데 원재료부터 재련, 배터리 소재 이걸 이용해서 배터리 만들고 이제 이 밑에 이제 현대차도 나와 있지만 예. 전기차까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인트 벤처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요런 이제 인도네시아가 꿈꾸는 미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에 광물자원 민족주의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인도네시아 꿈꾸는 건 이제 밸류체인, 전기차 생산까지 하는 밸류체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1960년에 처음 오펙이 설립했을 당시에 참여국이 5개국밖에 안 돼서 영향력이 적었는데, 나중에 회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힘이 어쨌든 세졌잖아요.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됐고, 그래서 광물 자원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작년부터 니켈판 오펙 설립을 좀 추진을 했고, 이번에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리튬 생산 1위 국가가 호주고 니켈이 1위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 그 정상이 그냥 만날 리는 없고 뭔가 광물과 관련된 협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없는 게 그 이 리튬이 없어요. 예, 다른 광물들은 또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뭔가 좀 협정이 좀 나와서 양국 간에 뭐 니켈판 또 오펙이 또 설립 추진이 지금 뭐 작년부터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상사들한테는 좀 호재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좀 못하는 게 광물 이쪽이래요. 좀 부족한 게, 왜냐면 거기가 좀 전기차가 너무 늦어가지고 생태계가 좀 잘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그런 뭐 이 광물 사업을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종합상사가 하는 게 이제 그런 밸류체인들 이제 공급망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상사주들한테는 요런 이제 지금 그 이 어떤 인도네시아나 이런 식의 좀 움직임들, 광물 자원 민족주의는 좀 좋은 또 그 성장의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이제 두 개를 주목을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종합상사 중에서 광물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또 다른 쪽에 있다면 한번 주목은 좀 계속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의 니켈 같은 경우는 저는 나름 괜찮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이게 포스코가 그 뉴칼라도니아에 니켈 광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강 만들 때 원래 니켈을 써요. 철강 회사들은. 그러면 그거를 그 자원에 대한 위치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럼 포스코 인터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상사 업무를,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상사 업무를 포스코 인터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원래 거래처들한테 좀 물량 좀 늘려주세요, 뭐 재련 새로 해주세요, 뭐 그런 거라 꽤 유의미하게 나올 것 같고, LX 인터내셔널은 그 LG 상사잖아요. 옛날 LG 상사죠. 그리고 옛날에 배터리 LG 배터리 만들 때 그거 뭐 어디서 물건 갖고 오고 그러는 것도 LG 상사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 시나리오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보고서에도 나왔던 내용 뭐냐면, LX 인터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인수 추진하다가 조금 지연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니켈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아마 떨어지면 인수 추진하지 않을까. 니켈 가격. 왜냐하면 또 비싸게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를 지금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제일 싸 아닙니까? 항상 한 개씩만 사세요로.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저 LX 인터내셔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신승진 연구원, 이거는 이제 시황 자료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개인이 올해 가장 많이 산 거 상반기에 순서인데 사실 다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거의 반도체, 자동차 샀고, 기관은 규모는 그렇게 그렇게 많이는 못 샀는데 하이닉스,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일 많이 샀고, 근데 골고루 샀어요. 사실 오스템은 상장 폐지됐죠. 상장 폐지 이제 되기 전에 했고, 그다음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이 압도적인데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네요. 이 세 개가 정말 압도적인 또 성과를 내서, 그래서 상반기는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 성과가 다 나쁘지 않았다.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항상 보면 이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니까.
근데 올해 상반기만큼은 모두가 좀 좋았던 그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고 요 수치만 보면요. 오늘도 92만 2천 원까지 네, 오늘도 한 4% 있는 상황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일단 이제 강세장이 전개됐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작년 말에 뭐 많은 또 이런 이제 전문가분들도 좀 이 하반기가 좀 좋다 상반기보다는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랑 이제 반대로 강세장이 상반기에 펼쳐졌고 왜냐하면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항상. 근데 그게 정확하게 올해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세린메이부터 해서 세린메이 다음은 6월에 팔자, 뭐 7월에 팔자, 뭐 그런데 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 오르고 있어. 어렵습니다, 주식. 그래서 근데 이제 강세장 불고 만약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성과가 좋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좀 외국인 투자들의 선택지 참고하면 좀 어떠겠냐 이런 내용이고 특히 시총상위 반도체 2개 기업을 정말 많이 산 건 맞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 밖에 자동차 방산 이쪽을 좀 순매수를 좀 해줬는데 어쨌든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파세요. 이제 원금 회복 되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이제는 됐다. 한 2년 물려있는 분들 이제는 좀 팔자 그런데 오히려 지긋지긋하다. 다시 보지 말자. 여기 신승진 연구원님은 오히려 지금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셨고 LG 전자그룹이 요새 전기차 쪽 그 전장 쪽 하잖아요. 거기도 기대가 되고 자동차는 사실 IRA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하고 있잖아요. 뭐 피크아웃 논란도 무색할 정도고 그래서 자동차 쪽도 거기다가 환율도 높고 그래서 이 전차라 그러죠. IT 자동차 전차군단 이쪽에 대해서 여전히 뭐 올랐다고 뭐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계속 좀 긍정적인 시장을 그 시황관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 자동차 피크아웃은 제가 작년 말부터 자꾸 피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그 좀 주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동차 판매량은 그때도 계속 피크아웃이라고 했잖아요. 금리 높아서.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수출 지표는 열흘에 한 번씩 발표가 돼요. 관세청 기준으로. 그럼 그걸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소비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다가 이게 뭐 소나타 대기 기간 얼마인가요 이런 거 눌러보면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올려놔요. 이게 뭐 어떤 차 대기 기간 얼마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차 대기 기간이 뭐 그랜저 받으려면 1년 걸려요. 그런데 그게 다음 달에 자동차 판매량이 바로 줄겠냐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판매 관련한 피크아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그렇게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러게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피크아웃 될 때까지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맞추시더라고. 인디안 기후제식 피크아웃. 그죠. 언젠가는 피크아웃이 오겠죠. 그렇죠. 뭐 영원히 오겠죠. 영원히 모르는. 뭐 맨날 선반영이라 그러고. 뭐 반영도 안 됐는데 선반영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자동차 그리고 저기 IT 쪽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까지 오늘 한번 시총 상위 종목 한 번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는 0.4%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와, 롯데 모트리올즈 9% 올랐어요. 포스코인트 6%. 와, SKC 2%, 삼바 2%. 오늘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무거운 기업이 좀 약간 좀 빠지는데 그 밑에 있는 또 기업들 중에 좀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5%. 강하다 강해. 에코프로 100만 원 넘겠죠? 넘어야죠. 뭐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막 지금은 뭐 150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염탐정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증시 염탐정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5개 국어 말씀하시길래 염탐정을 못 말하는데 무슨 5개 국어입니까? 0개 국어. 자, 염승환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